돌아가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간 방송입니다. 전 여러분께 비문학에서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해와 기억은 다르다. 보통들 글 전체의 이해를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지문으로 덜 돌아갈수록 좋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해요. 뭐 어떤 선생님이든 어떤 채널이든 간에. 근데 이해는 다 됐는데 기억은 안 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암기력을 키워야 하는 건가요? 국어를 그냥 결국 잘하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지문으로 거의 안 돌아가도 문제 다 풀 수 있다. 한 번에 잘 읽으면 된다. 글쎄요, 이건 이해력도 좋지만 기억력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해는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냐고요. 이해를 잘하면 기억이 나지. 글쎄요, 그냥 기억력이 안 좋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이해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글이 있죠. 그리고 이걸 읽어요. 그런 다음에 이해를 하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풀다가 이거 뭐지? 이미 문제 상황이 벌어졌죠? 이 상황에 해야 되는 일은 당연히 1번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1번을 하지 않고 2번을 합니다. 뭘 하냐면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즉 이해한 적 있으니까 이게 맞겠지 하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또 이런 것도 들어있겠죠. 덜 돌아갈수록 좋다고 했으니 지금 난 판단을 내리겠어. 글쎄요, 여러분, 여기서 보는 이해, 본질적인 이해 말고 우리가 비문학 상황에서 겪는 이해의 대부분의 모습은 불완전한 필터링된 기억이에요. 이걸 믿고 문제를 풀 수가 있나요? 돌아가서 내용을 잘 확인해야겠죠. 지문으로 자꾸 돌아가면 전체 흐름 놓쳐서 문제 잘 못 풀던데, 그리고 결국 틀리던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문으로 지금 상태라면 덜 돌아가는 게 좋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지문으로 돌아가기의 패턴은 뭐냐면 단어 맞추기예요. 여기 이런 단어가 있었으니 돌아가서 이 작업을 하면 90% 이상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문제를 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뭐야? 다 외우라는 거야? 뭐야? 지문으로 돌아가는 것도 구리고 그냥 이해한 걸로 푸는 것도 구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문으로 잘 돌아갈 준비,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문으로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잘 돌아가려면 단어만 맞춰보면 안 돼요. 볼게요. 글 전체에서 바꿉시다. 문단으로. 문단은 하나의 문단 내부일 수도 있고 문단 간 관계일 수도 있어요. 물론 확장하다 보면 글 전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글 전체까지 안 가는 일이 더 많아요. 글 전체를 이해하는 거에서 그쳤다면 문단의 어떤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바꿉시다. 정리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약간의 메모가 들어가면 좋은데 메모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머리로 해도 되고, 그게 안 되면 손으로 좀 도와줘도 되고. 단위를 좁히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뭐대로 정리할 거냐면 이때 정리는 문단 내부 정보 배열 구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즉, 쓴 사람의 의도대로 정리해보는 거죠. 정보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에 맞게 파악한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서도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 특정 정보를 문제에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글 전체에서 스쳐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 정도면 안 돼요. 특정 정보가 어떤 느낌으로 딱 보여야 하냐면 문단 내부에서 다른 정보와 특정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라는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야 지문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단어만 맞춰보는 게 아니라 흔히들 말하는 문맥 속에서, 흐름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용을 파악한다 하는 게 딱 이거죠. 아니, 말이 쉽지 어떻게 하냐고. 해본 적 있으면 돼요. 이해 말고 그 문단의 내용을 그 관계에 맞게 정리해 본 적이 있으면 되는 거죠. 정보의 구조 혹은 정보 간의 관계, 대략적으로 이래요. 단계를 본다면 문단 간 관계가 파악이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하세요. 특정 문단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바로 글 전체의 흐름을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약간의 구조 독해 같은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문단 내부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문단 내부의 정보를 파악할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른 문단의 내부 정보를 또 볼 때
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을 하는 거예요. 얘는 글 전체의 어떤 앞 내용으로 뒤 내용을 예측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열어줄 때가 있잖아요. 뭐랑 뭐랑 뭐로 나뉜다. 그러면 각각의 문단의 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비교대조 해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러면 같은 자격으로 종류만 다르게 있겠죠. 혹은 이렇게 발전해 갔다. 했는데 학자 1, 학자 2, 학자 3에 대한 문단이 나열되어 있다면 관계 파악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문단 내부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 문단 내부 정보의 어떤 배열 방식에 맞게 파악해 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 문단 내부에 2가지 이상의 정보가 비교대조, 뭐 이항대립, 삼항대립 이루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어떤 과정이 쭉 나열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나열일 수도 있고요. 구성 요소가 나열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는 뭐다 라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과 다르게 거기서 정의하는 개념들이 나열될 수도 있어요. 혹은 하나의 개념을 정의한 후에 거기에 사례가 붙을 수도 있고요. 또 기본 방향을 먼저 말한 다음에 예외가 있을 수도 있죠. 이건 보통 학자들의 의견일 때 이런 문단 내부 정보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설명이 쭉 이어지다가 비례 반비례를 체크해야 될 수도 있고 최대 최소를 따로 체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인이 나온 다음에 그거에 이어지는 결과일 수도 있죠. 이거에 맞게 내용 정보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시는 보여드려야겠죠? 구독, 좋아요. 최근 수능인데 요 포인터 보이나요? 문단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관계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 문단은 아마 비교대조일 것이다. 박제가 나오고 이덕무 나오니까 각각의 문단의 내부 정보를 파악한 후에 아마 둘 사이의 관계도 파악해야 될 거예요. 학자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아까 대략적으로 이야기한 거에선 기본 방향과 어떤 예외, 세부 사항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 사람은 예외가 없죠. 박재관님은 그냥 청나라를 엄청 좋아했다. 이런 거라면 이덕무님은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평등한,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라는 꽤나 객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 갑자기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기도 했다 라는 내용으로 예외를 갖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내용을 쭉 열죠. 그럼 문단 내에서 정의들을 나열되니까 그 정의들과의 어떤 각각의 내용의 관계 정리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예약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약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부각시켜서 정리하는 거죠. 결국 그거에 따라 문제가 나오잖아요. 또 하나 여기 예약은 2가지로 나뉜다. 그럼 2가지가 일단 비교대조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내용은 이렇고 그거의 사례는 이거야. 그럼 개념과 사례에 맞게 또 이해하는 자기의 틀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개념과 사례가 또 나오니까 각각을 이해한 후에 또 둘 사이 관계를 또 합쳐놔야겠죠. 머리로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머리로 되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 손으로 써놓으라니까요. 뭐 요쯤에 써면 되겠죠. 그리고 요 문단을 읽고 이건 결과적인 문단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건데 얘를 읽고 정리했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또 읽었더니 뭐가 생기냐면 둘 사이가 똑같은데 뭔가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럼 둘 사이를 또 비교대조 해놔야겠죠. 얘는 당사자일 때 혹은 얘는 갑자기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 미묘하게 같지만 달라요. 이거 가지고 또 한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 그것들이 문제랑 대응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봐봐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 이러면 문단과는 관계는 뭐겠어요? 얘를 먼저 하고 얘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구나. 얘 다음이 그 다음 문단이겠구나라는 관계를 파악한 후에 여기 안에서 할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는 렌더링이 있겠죠? 그 렌더링에 따라 할 일들을 쭉 수행한 후에 또 새로운 문단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이 문단에 맞게 또 정리를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결과적인 관계는 나중에 또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교 대조를 했어야 됐습니다. CPU와 GPU의 차이, 그거에 따라 부각되는 GPU만의 특징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건데. 글 전체의 흐름 중요합니다. 근데 문단 간의 정보를 파악한 후에 그게 모여서 흐름이 돼야 돼요. 전체 흐름만 남아있으면 문단 내부 정보가 되게 중요성이 약화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문단 내부 정보의 관계와 그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그럼 흐름을 잘 모르겠으면 어떡하죠? 문단 내부를 정리한 후에 각각의 관계를 맞춰보세요. 그리고 보통은 1문단 가지고 전체 흐름을 예측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체 흐름이 굉장히 좀 허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이 하는 PS 구조 해볼까요? 그 QA 구조? 중요한 건 결국 P가 있기 때문에 S가 있다 라는 전체 내용이 아니라 S의 내용 정리예요. S가 뭔데? 해결책. 해결책이 각각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고 각각의 내용들은 어떤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상태로 배열된 그 정보를 그대로 인지한 적이, 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돌아가서 또 다시 볼 거잖아요. 얘도 질문을 했죠? 그럼 답변이 주제라면서요. 이 내용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정리를 하라고 해. 시간도 없게. 정리 시간 없을 것 같으면 머릿속으로 하세요. 관계에 민감해 하면서. 그런 다음에
이 정리를 뭐 일부 제 말을 받아들여줄 분들은 메모까지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한 후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이 관계에 맞게 말 그대로 이해한 적이 있는 사람 정도만 되면 돼요. 그러다가 문제풀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돌아가야 하는 때가 되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이전에 파악한 대로 정보의 관계에 민감해하면서 다시 한번 파악하는 거죠. 이때 약간 전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공부한다. 특정 내용을 범위를 가둬놓고 공부한 다음에 공부하고 돌아와서 문제 풀기를 하는 거죠. 절대 단어 맞추기를 하지 말고. 이러면 아마 글을 잘 읽는 게 중요해, 돌아가지 않을수록 좋아 라고 말한 사람들과 거의 같은 일을 조금 더 머리에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기억력이 좀 안 좋은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될걸요. 여러분, 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잘 돌아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정보를 그 순간에 배열된 관계에 맞게 파악한 적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때 파악했던 대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하려고 노력한 후에 공부하고 돌아와서 다시 푸시면 돼요. 눈알 굴리기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